백투입니다.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소설책이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창백한 얼굴에 몸이 아픈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사는 집 딸인데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기침할 때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말이 비극인 경우가 많아서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비슷한 스토리의 소설이나 만화나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때 모티브가 되는 질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감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폐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폐결핵이라는 말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보다는 폐로 먼저 감염이 된 다음에 결핵균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지면서 감염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 속 여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체중이 감소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식은땀도 흘리고 자꾸 아프고 약해지고 기침도 하게 되는데 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소설 속 여주처럼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결핵균의 특징적인 점은 소독약으로 파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치과나 병원이나 실험실 같은 곳에서 쓰는 오토클레이브라는 고온 고압 멸균기를 쓰면 결핵균의 내성 포자까지도 다 비활성화시킬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보통의 살균제로는 내성 포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 같은 것을 써서 소독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다른 감염원들은 숙주 밖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핵균의 내성 포자 같은 경우는 몸 밖에서의 수명도 몇 주씩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질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감염 방법은 폐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폐로 감염이 된다고 해서 공기로 직접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작은 물방울인 비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폐결핵이 있는 사람은 호흡하기가 불편하니까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미세한 물방울들이 퍼지게 되는데 결핵균은 이 미세한 물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치료 방법은 항생제를 쓰는 것입니다만 아무 항생제나 쓰면 되는 것은 아니고 결핵균에 잘 듣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몇 달 정도 약을 쓰면 증상은 없어지지만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도 결핵균이 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훨씬 더 장기간 동안 항생제를 먹어야만 합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항생제를 그만 먹게 된다면 결핵균은 그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지게 되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약을 시키는 대로 안 챙겨 먹는 사람이 자기 몸에 내성균을 키우다 죽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키운 항생제 내성균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면 그 내성균에 감염이 된 사람은 처음부터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성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치료비도 수십 배에서 100배 정도 더 들게 되고 치료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약을 잘 안 챙겨 먹은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게 되면 그 옮은 사람이 의사 말 잘 듣고 진료를 열심히 받더라도 그 이전에 옮긴 사람이 했던 잘못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죽게 되는 겁니다. 예방 방법은 BCG 백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감염된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겠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조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결핵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 과거와 비교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감염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핵 환자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결핵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결핵 진단도 잘 되지 않고 결핵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북한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결핵약을 구하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결핵약을 외국에서 원조 받거나 해서 겨우 구한다고 해도 먹다 보면 또 약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는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결핵의 경우 항생제를 쓰다가 안 쓰다가 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 결핵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항생제 내성 결핵이 전파될 경우 감염이 된 사람은 의사의 지시를 열심히 따르더라도 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치료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결핵약을 지속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다가 안 쓰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항생제 내성 결핵도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결핵은 내성 포자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독약으로 소독이 되지 않습니다. 결핵 환자가 공기 중에 비말을 뿌리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 감염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BCG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고 치료는 항생제를 장기간 써야 합니다.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내성균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성균에 감염된 사람은 치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결핵에 감염된 사람도 많고 특히 내성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